예, 태고사의 쇠발견 135번째 강의로서 두 번째 강의. 예, 태고사의 정통 문화는 극락이다. 이들이 서예 대평원 황해에서 수십만 년을 살면서 만들어낸 문화가 보살 사상이고 이후 불교 사상이 불교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형 유전자가 지금 현재 영남 지방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현재도 이 영남이 가장 고아시아인 유전자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은 적어도 6만 5천 년 전에 이동해 와서 서해 대평원 황해죠. 서해 대평원 황해에서 정착한 사람으로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태고사의 쇠발견을 강의하면서 적어도 6만 5천 년 전에 이동해 온 지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우리의 말의 어순이 같고, 이들이 뭐냐면은 알타이계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주어, 목주어, 동사 형태로서 지금 현재 우리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형 유전자인 조선인들은 예족과 맥족과는 좀 언어와 풍습이 달랐고 문화적으로는 뒤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언어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C형 유전자는 O형 유전자들과 달라서 언어가 달랐고, 두 번째로 풍습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꿇어 앉아 절을 하는 예법을 몰랐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신라 사람들이 영남 사람들이 예법을 모르고 아나무인격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영남 창녕 사람이지만 제가 영남을 욕해서가 아니고요. 영남의 문제점을 고쳐 나가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 최고 최상의 뭐냐면은 우리의 그 한국사를 이어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땅을 파고 지붕을 세우고 살았는데 지금의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모습이 그것이고, 그래서 춘천에 있는 중도의 그 선사 유적지가 그 바로 우리 고아시아인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의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왜 뭐냐면 춘천 태백산 언저리에 이렇게 자리 잡았는가는 바로 우리 선사시대의 고조선 시대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이들은 과할 정도의 용기를 뽐내고 오늘날의 영남의 폼사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군사적 공유 개념은 강한 대신 전투력은 강했다 이죠. 그 후에 우리가 진시황이라든지 이승계, 누르화치, 박정희들이 이런 피를 물려받은 거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흰색은 상나를 대신하고 그 문화를 대신한 부여예의 색깔이다 이거죠. 자, 이는 주나라 흉노는 군사 계급인 붉은 색깔이고 화화적은 붉은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나라는 바로 흉노구의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살고 있는 돌고림과 그리고 흉노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흉노는 돌굴과는 사촌지간이지만 흉노는 나중에 북방으로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베링해를 건너서 북남 아메리카로 이주하여서 지금 현재 중국에는 흉노 유전자가 저는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도낭을 거쳐서 우리 중원의 서부 쪽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화하족이라고 말을 하고, 중국은 이들을 화하족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스스로 이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국은 붉은 색깔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주나라의 지배 계급은 중원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는 Q 유전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동이계인 O형 유전자의 O2, O1A, O1B 유전자가 이루어졌고, 이들이 바로 뭐냐면 수천 년 동안에
그 중원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다른 민족이 아니다. 동이계의 초나라가 그렇고 초나라에서 나온 한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이 상나라에서 만든 각권 문자를 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상나라에서 만든 각골 문자를 쓰고 주나라 때는 전서체이고 대전이고 진시황 때는 소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글씨를 말하는 겁니다. 글자. 고구려는 구려 구이라고도 하는데 부에서 나왔고 그 중심 무대가 8,000년 전 요하무명이 발현지다 이거. 이때 사용한 토기가 흑색 토기고 삼조고도 흑색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들을 우리가 맥족이라고 말을 하고 예맥에서 나온 한갈리가 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선비가 된다는 것이죠. 선비의 발현지는 고구려와 겹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선비의 발현지는 고구려가 점령한 무명 요하강 일대라는 것이죠. 수당이 고구려와 세계 최강자의 대전은 이런 이유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비족은 모용 선비와 우문 선비가 있다는 것을 이분기에 같이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와서야 그 선비들이 수당을 만들고 그 당시에 신라의 실력자 김춘추와 힘을 합쳐서 선비의 발원지를 되찾았다는 것이죠. 선비 중 크게 모용선비와 운문선비가 있고 운문선비에 밀려 모용선비가 나중에 고구려에 투항하는데 그때 왕이 풍이고 이들의 후예가 나중에 신라 백제 일본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일본에서는 왜 예라 그러죠. 태양의 밑에 있는 나라, 즉 나중 670년에 백제에서 벗어나 천황을 칭하면서 임나 일본 부서를 환부역조하고 일본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일본 서기도 이때 만들어졌고 일본이 가역에서 신라 고구려계 나중 백제를 배신하여 조상을 갈아채웠다. 이를 우리는 환부역조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이들을 크게 꾸짖어야 한다. 국통과 학통을 세웠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고 소형 김현수 선생님이 오방식의 연연의 설명을 보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춘추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사만일통을 하고자 김유신과 결심하였고 수당의 지배청은 선비의 본고장을 찾기 위해서 고구려와 대쟁투했다는 것이죠. 이 모두는 황국사의 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통일신라가 고립된 것은 북방의 발해가 건국되면서 중흥과 단절되었고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에 발해가 건국되면서 우리가 중흥과 공동의 역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고려국은 황제 지위를 거란과 몽골에 내주었고 우리 조선이 한반도에 묶이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라가 계속 축소된 것은 학통이 끈적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조선은 송나라 승리를 받아들이면서 중원 세력의 아류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급속도로 사대주의에 빠지게 된 이래 자주성을 상실하고 급기야는 망한 명나라의 사대는 지경에 이르렀고 형제의 나라 청나라가 중원을 통일할 때도 같은 조선, 주신, 여진인 청을 오랑캐라 비아냥거렸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대청은 환국사의 종주국으로서 채통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한국사의 학통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학통이 끊어지는가 결국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본양 서예대평원을 복원해서 오방식으로 통일한 한국사가 복원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오늘 태고사의 새발견 두 번째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7월 2일 토요일 골장김 투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